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엑스파일 굿모닝 신소장의 신소장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저는 일어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 손에는 콘티나 아니면 방송 대본 같은 거는 없고요. 오늘도 그냥 부동산을 조금 일반인보다는 약간은 아는 사람의 주절거림 형식으로 해서 강의 형식으로 이야기를 드려볼 예정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투자자들이 어떻게 돈을 벌었었고, 그리고 부동산 투자를 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돈을 벌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방송을 하기 전에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제가 저번 방송, 즉 재개발 재건축 특집 3부작을 이야기를 할 때 틀렸던 내용들이 약간 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제가 AS 형식으로 방송에 첨언을 드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는 드디어 조금 있으면 실질적으로 부동산 엑스파일은 우리가 100회가 넘었잖아요. 그리고 굿모닝 신소장의 코너가 실질적으로 제가 맡았던 굿모닝 신소장의 코너가 100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140회가 굿모닝 신소장의 실질적인 100회라고 볼 수 있겠어요. 지금 현재 135회까지 올라갔고요. 그리고 제가 요번엔 5개 에피소드를 보낼 건데, 그러면은 아마 이번 주, 즉 2017년 9월 셋째 주에 비로소 저희 부동산 엑스파일 그리고 굿모닝 신소장의 코너가 100회가 되는 뜻깊은 날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저번 방송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100회가 될 때는 저에 대한 부동산에 대한 저의 투자 부분이나 혹은 제가 부동산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조금은 자기 해고록적인 방송을 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마 그 방송도 녹음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AS 방송, 제가 재개발 재건축을 조금만 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개정안들, 그리고 지금 파리 대책을 위시하고, 그리고 우리가 도정법 개정안을 제가 면밀히 파악하지 못하고 워딩을 보낸 게 조금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워딩은 그 개정안이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하고 싶은, 그리고 제가 주장하는 그 주제에 영향을 주는 개정이 있었다는 거가 조금은 약간 충격이기도 했습니다. 우선 제가 약간 틀린 점을 얘기한 것이 바로 재개발 지역의 도정법의 개정안입니다. 그리고 도정법은 이미 개정이 됐습니다. 국회에 계류가 된 게 아니라 개정이 됐고 2018년 2월 달에 그 발효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우선은 원안 그대로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했던 것이 원안으로 통과가 됐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우선은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나 주거환경 관리 사업, 그리고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나 도시환경 정비 사업, 그렇게 약 5개 정도로 나눠져 있는데 이것이 3가지로 합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재개발 사업은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 재개발 사업에 편입이 됐습니다. 네. 우리가 예전에 도시환경 정비 사업은 일반 주택 재개발 사업과 어떻게 보면은 동급이에요. 물론 법률 자체는 법률도 똑같은 법률에 들어가게 돼 있었고요. 이 도정법이라는 것 자체가 타법에, 예를 들어 보면 재건축 같은 경우에서는 주택법에서 빠져나왔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없어졌지만 도시 재개발
특별법 같은 것들, 예를 들어 그리고 조환경 개선 사업 같은 경우에서는 도시 저소득층 뭐 특별법이 있었습니다. 되게 긴 플레임을 가지고 있었는데, 네, 거기서 빠져나왔었고요. 네, 그렇게 됐는데 도심 재개발이라고 해가지고 도시환경 정비 사업을 그렇게 불렀기도 했었고요. 일반 주택 재개발과 약간 그 명칭으로 분리는 해놨긴 했지만, 네, 사업 절차나 그런 것들은 완전 동일했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재개발 사업으로 주택 재개발이 아닌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 들어갔으니, 네, 일반 재개발 사업으로 통합이 됐다가, 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거는 조금은 중요한 부분인데요. 바로 주택과 오피스텔만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도정법에 예를 들어 보면, 네, 그 여러 사업들이 그렇게 됐었는데, 이것들이 일반적인 쇼핑몰이나 업무용 시설, 그리고 일반 비주거용의 건물도, 네, 건축을 할 수 있다라는 그 개정안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 자체가 쉽게 말씀드려서 재개발 자체, 주택 재개발 자체를 죽이기 위한 하나의 꼼수 같다는 생각은 저는 좀 약간 듭니다. 네, 그리고 재개발 사업이 저의 한 10년 있다가 혹은 15년 있다가는 이 일반 재개발 사업은 우리가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 생각하듯이 쇼핑몰이나 일반적인 사업이, 네, 뭐 예를 들면 오피스텔이 재개발이 된다던가, 네, 그런 형식으로 명칭 자체, 그러니까 개념 자체가 그렇게 바뀌지 않을까, 그 생각은 약간 들긴 하는데요. 그래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는 주택, 그리고 거기에서도 아파트가 끝대장이긴 하죠. 네, 끝대장이긴 합니다. 근데 지형에 따라 예를 들어 보면 중심 상업지구에 있는 지역이나 혹은 상권이 살아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서는 물론 그런 지역 자체가 도시환경 정비 사업으로 진행을 하긴 하겠지만, 네, 요번에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네, 기존 주택들이 뭐 쇼핑몰이나 아니면은 백화점 등으로 변모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같은 경우에서는 또 생각을 해볼 게 뭐가 있냐면, 예를 들면 오피스텔, 그리고 일반 주거용 시설, 비주거용 시설이나 뭐 상가 시설 같은 경우에서는 재개발이라는, 즉 멸시를 하고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재개발 자체에 대한 법률이 되게 미비했습니다. 문제점이 상당히 많았죠. 물론 지금 오피스텔이라는 것 자체가 90년도 초반부터 그 개념이라는 게 생겼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현재 몇십 년 되지 않았지만 그 역사가 제가 보기에는 이제 한 2017년, 18년, 그리고 또 넥스트 10년이 지났을 경우에서도 이런 오피스텔이나 아니면 상가시설들이 노후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노후화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의 일반적인 개발이라는, 즉 다시 짓는, 네, 그 상가 환경, 업무용 환경 개선이라는 특정의 수복 재개발에 대한 법률적인 근거가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여지긴 합니다. 제가 틀렸던 거는 뭐냐면, 제가 요번에 이거는 법률 개정이 되는 거는 2017년 2월 달에 개정이 된 거고요. 우리가 8.2 대책으로 인해서 도정법이 또 한번 개정이 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재건축처럼, 일반 재건축처럼 투기가열 지구 내에 있는 재개발 지역은 조합 설립 이후에 일반적으로 조합원 승계가, 그 이후에 취득한 사람은 조합원 승계가 되지 않을 거다. 네, 그렇게 개정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확한 거는 그게 다릅니다. 네, 약간 다릅니다. 정확하게 개정이 되는 것은 뭐냐면,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 네, 재개발 지역에서 끝판왕이라고 볼 수 있는, 네, 관리처분 계획 인가 이후에는 일반적으로 이거는 분양권으로 볼 수 있거든요. 제가 방송에 말씀드리듯이 관리처분 인가 이후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분양권을 구입을 해도 명목상으로는 토지를 구입을 하는 게 맞습니다.
뭐 물론 철거가 완료가 됐다는 가정하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주가 끝났고 네, 철거가 완료가 된다는 가정하에. 그렇기 때문에 취득세가 일반 주택에 감면된 1.2%가 아니라 부가택스까지 포함해서 네, 1.2%가 아니라 정통적인 취득세인 4.6%가 먹여진다라는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긴 있었는데요. 네, 이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그것을 분양권으로 보아 분양권 전매를 제한을 시키는 개정안이 들어갈 겁니다. 즉 제가 말씀드리는 정확한 이야기는 제가 세 개의 에피소드를 나누면서 재개발 재건축 특집을 했을 때는 재개발 지역, 즉 특이가열지구 내에 있는 재개발 지역에 조합이 설립이 됐을 때, 그리고 그 조합이 설립된 상태에서 해당 조합원의 매물을 취득했을 땐 조합원의 승계가 되지 않는다. 나중에 현금 청산의 여지가 있다가 아니라 관리처분 계획 인가, 실질적으로 분양권이라고 볼 수 있는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 분양권 전매가 되지 않는다. 이게 정확한 개정안의 취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법률의 변경은 그 재개발 시장에는 어떻게 작용이 될지 제가 한번 살펴봐야겠죠. 네, 모 지역을 제가 강의를 준비를 하면서 그 지역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네, 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이었어요. 일반 재개발 사업은 아니었고요. 근데 그쪽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단독주택 재건축이라고 하더라도 재개발 지역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사업적인 것은 틀립니다. 물론 같은 도정법안에 테두리에 있지만 제한이나 혜택은 재건축과 동일하게 보는 거죠. 하지만 제가 여기서 동일한 사업이라고 보는 것은 그 계층이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독주택 재건축도 노후된 구도심을 상대로 접근을 하는 거죠. 대신엔 도로가 좋다. 네, 재개발보다는 도로가 좋은 지역이다. 도로 상태가 좋은 지역이다. 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 사는 사람들의 계층이나 그 계층 간의 격차는 일반 구도심에 똑같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별반 재개발과 틀리지 않는데요. 네, 이 상태에서 이 그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이 실질적으로 그 조합원 분양이 됐을 때, 네, 조합원 분양이 됐을 때 그 조합원 분양가의 계약금은 없었습니다. 즉 조합원 분양가로 그 해당 주택을 구입을 하잖아요. 그 종후 아파트를 구입을 하면, 그 분양을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의 계약금을 저희가 안 넣었어도 됐습니다. 즉 100% 계약금에서 잔금까지 네, 100% 융자가 나왔습니다. 정확하게는 제가 말을 잘못 얘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계약금만 100%. 네, 계약금이 없었습니다. 네. 네, 어떻게 100% 풀융자가 나오진 않죠? 네, 죄송합니다. 말이 좀 잘못됐습니다. 제가 좀 밤늦게, 네, 그 새벽에 녹음하다 보니까 약간 헷갈렸네요. 근데 그 계약금까지 융자로, 무이자로 접근이 가능하다는 건 무엇을 뜻하냐면요. 전매하라는 겁니다. 네, 실질적으로 전매하라는 겁니다. 자, 도정법 개정안이 요번에 파리 대책으로 인해서 요번에 물론 지금 자한당이 으쌰으쌰하고 있지만 네, 통과가 된다는 가정하에 살펴본다고 한다면 네, 기준점을 잡고 8월달이겠죠. 파리 대책 이후니까요. 8월달에 기준점을 잡고 일반적으로 그 이전에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그 사업지 같은 경우에서는 기득권 인정을 받을 거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기준점 이후에 관리처분 인가를 받았을 경우에서는 이 개정안의 법률에 적용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관리처분 인가부터 소유권 이전, 즉 준공까지는 통상적으로 3년에서 3년 6개월을 봅니다. 그러면 그때 동안에 전매 제한이 실질적으로 걸리는 겁니다. 네, 걸리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단독주택 재건축의 그 사례처럼 그 계약금까지도 일반 무이자로 100% 계약금의 100%를 낼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어차피 너는 이거 투자용으로 샀지 않았냐, 혹은 재정 착률이 상당히 적어요. 재개발 같은 경우에서는요. 네, 재정 착률이 없기 때문에
차라리 피를 받고 그 지역은 피가 8천에서 1억 정도 됐었거든요. 그 프리미엄을 향유를 하고 나가라 라는 겁니다. 자본주의에 돈으로 밀려나가는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겁니다. 재정 착률이 상당히 적은 재개발 사업에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투자 방식 같은 경우에서는 재개발은 재건축과 틀리게, 물론 재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소유권이 몇 바퀴가 돌 정도로 투자가 된 물건들이 상당히 많을 거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서도 물론 나는 신혼부부야. 그래서 여기에서 완료가 돼서 재개발이 완료가 돼서 여기 아파트에 살래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일반 단기적인 수요나 아니면은 분양권 전매를 돌리고 투자하시는 분들, 네, 그런 분들의 거래 절벽이 많이 일어날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재건축보다는 재개발 사업은 그 몇몇 지역을 제외하고, 네, 몇몇 지역을 제외하고는 서울 지역에서 마저도 네, 진행이 안 되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러 네, 뉴타운 지역 같은 경우에서 살펴보면, 뭐 뉴타운 같은 경우에서도 그 뉴타운 지역의 반 정도가 그 도정법상의 사업지에서 해제가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제가 방송에 남겼을 때 그 몇 천만 원, 3천만 원 이하짜리 조합원 분양권이 주어질 수 있는 일반 도로, 네, 그 도로 부지가 나와서 네, 이거에 대해서 내가 건들까 말까 고민하다가 놓친 사연을 얘기를 드렸는데요. 그 지역 자체도 제가 지역 분석을 해보니 네, 반수 이상이 재개발이 멈췄던 지역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방송을 AS 방송으로 남기게 되는 이유는요. 그 틀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에 방송에서 말했던 거에 틀린 부분에 대해서 AS 차원으로 제가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고요. 네, 두 번째 제가 틀렸던 이야기와, 그리고 제가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어떻게 돈을 벌었었는지 사람들이, 네, 그리고 그때 시절부터 지금의 그 부동산 포지션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를 신소장의 한번 생각을, 네, 제 생각이 다 맞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부동산 엑스파일 AS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